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갤럭시아 SM 업데이트인데요. 투자 포인트가 내부자 매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과거에 이제 추적했던 기업 중에 이렇게 메가스터디 교육, 금양, 다날, 에코마케팅, 대형미디어 이런 기업이 이제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뭐 17년부터 조사했던 기업도 있고 올해 특히 금양이 대박 났죠. 7월부터 거의 10배가 올랐는데 제가 17년 8월부터 조사를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저점을 하면 거의 20배가 오른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12개월에서 5년까지 인내해야 되는 뭐 그런 이제 개인적인 통계가 있고 금양과 미래의 나노텍이 한 세트로 움직이는데 2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이죠. 본업도 뭐 매출과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 기업인데 뭐 이제 엄청나죠 차트가. 메가 테마에 속하고 있습니다. 둘 다. 전기차라는 메가 테마. 그래서 원자재가 엄청나게 올랐죠. 뭐 리튬, 니켈, 코발트. 근데 리튬이 특히 엄청나게 올랐는데 리튬 광산 인수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실제로 인수를 했습니다. 또 미국의 IRA 법안 때문에 배터리 쪽이 주가가 좋은데 또 이 전방산업 그 대장이 그 LG 엔솔이라는 배터리 주가가 좋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7월 이후에 뭐 10배에 근접한 뭐 엄청난 이제 회사고요. 그럼 갤럭시아 SM의 키워드를 보면 집요한 내부자 매수가 있다. 20억이 좀 넘었죠. 좀 전에 예를 든 이런 기업들이 모두 집요한 내부자 매수가 있었고 뭐 에코마케팅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메가스터디 교육, 금양, 대형미디어가 좀 이렇게 네 기업이 그랬던 쪽이고요. 그리고 테마가 NFT, 크립토, 네옴시티 이렇게 테마가 속하고 소형주입니다. 시총이 500억 되고요. 근데 유통 물량은 더 적겠죠, 당연히. 근데 최근에 4%가 더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그 회장 개인 회사의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대 주주가 SM 엔터테인먼트고요. 뭐 이렇게 이제 핵심이고 매출 구성 복습을 해보면 이 헬스와 스포츠 마케팅이 이제 반반씩 되고요. 기업 내용 자체는 사실 허접합니다.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가 2대 주주고 트리니티 에셋이 이제 조현준 회장 사실상 개인 회사고요. 조현준 회장이 7%였는데 7.2% 정도였는데 오늘 현재로 11.2% 그러니까 4%가 넘게 지분이 증가를 했고요. 이게 그러니까 장내 매수를 이렇게 줄어도 증가한 거고요. 그래서 2015년 이후에 7년 만에 지금 엄청난 내부자 매수가 있고요. 2019년에 매각 검토를 했다가 올해 이제 매각 의사가 없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다뤘던 내용이고요. 네옴시티 테마가 있다. NFT 메타버스 테마다. 최근에 크립토 시장이 급락을 했지만 오늘 또 주가가 폭등을 했죠. 미국부터 해서 한국이. 그러면 만약에 지금부터 이제 주가가 랠리를 한다 그러면 나쁠 거가 없죠. 크립토가 또 랠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자 매수가 이렇게 조윤준 회장이 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8월 말까지 하면 총 9억을 매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업데이트를 지금 오늘 해봤는데요. 8월 말부터 오늘 현재까지 11억 이상 또 샀습니다. 매수 단가가 뭐 2,100원이 제일 높고요. 1,900원, 2,000원, 1,800원, 1,700원 이렇게 되고요. 1,800원 근처고 그거는 또 1,800원 조금 안 되죠. 오늘 공시가 난 건데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6월 말부터 오늘까지 내부자 매수가 총 2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매수 단가는 1,700원에서 2,100원까지. 그래서 조현준 회장의 지분율이 4%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저번에 갑자기 이런 공시가 났었습니다.
단기 차입금이 150억이 증가했다. 근데 왜 증가했을까? 뭐 거의 개인 회사고 사업도 별로 하는 거 없는데 그래서 11월 7일에 갤럭시와 머니트리 지분 양수를 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분 12.35%를 인수 금액이 250억인데 인수를 했다. 그래서 여기 자회사 중에 나무 에톡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우영우 때문에 테마를 탔었죠. 왜 인수를 했을까? 근데 살펴보니까 효성 ITX가 이제 양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지주사 효성이 이제 지주사 전환을 했는데 효성 ITX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지주사 규정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효성그룹이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자회사를 편입하려면 그 지분이 최소한도가 20% 이상인데 16.68%가 안 됐죠. 그리고 또 최대 주주는 조 회장이 아닌 효성 ITX가 돼야 되니까 한마디로 돈을 많이 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손자회사가 그 갤럭시와 머니터리를 자회사로 편입하려면 또 손자 회사인데 이제 이게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효성의 손자 회사에 해당되는데 손자 회사는 또 증손 좌회사 지분율을 100% 이상 확보해야 된다.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증손 회사가 이름도 헷갈려요. 증손 자회사가 이런 회사가 있는데 100%가 아니어서 한마디로 돈을 계속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계열 분리를 하는 거죠. 쓸데없이 돈 낭비하지 말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효성그룹이 지주사 효성 체제 밖으로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지주사 행위 제한 위반 요소를 해결하기로 최종 결정한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효성 ITX가 갤럭시와 머니터리 지분율이 이렇게 4.33%로 감소했고 갤럭시와 SM은 갤럭시와 머니터리 지분이 없었는데 2대 주주가 되었다. 그래서 12.35% 지분을 이제 양도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차입금이 필요했던 거고요. 갤럭시와 머니터리라는 회사를 잠깐 살펴보면 시총이 2,100억이고 전자결제 사업이 71%다. 매출에. 그리고 O2화 사업을 한다. 상품권, 모바일 쿠폰, 선불 결제 같은 사업을 한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회사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뭐 매출이 좀 조금씩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뭐 80억 전후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근데 뭐 올해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의미 있는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채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 단기 차입금이 꽤 많고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반기로 22억이 나왔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영업이익하고. 그래서 이거는 NFT 사업을 하는 테마주 관점에서 보면 되고요.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갤럭시와 SM 입장에서 우리는 갤럭시와 SM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시총 2,100억이다. 지분가치 12%를 반영하면 245 정도의 지분가치를 상승한다. 원칙적으로 이런 거죠. 물론 이제 그 지분법이니까 그 약간 뭐 20% 할인해야 되고 그런데 뭐 이렇게 산수 계산하는 거 크게 의미는 없는 거고 그래서 뭐 NFT 테마가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 그 기업 가치도 뭐 단순 계열 정리 차원이지만 기업 가치 증가는 팩트이다.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게 유통 물량이 원래 기존이 51%였는데 그 조 회장이 4% 취득하면서 4% 감소했죠. 그래서 시총이 545억밖에 안 되는데 유통 물량이 47%로 감소했다. 그래서 47%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대략 256억의 초소형주가 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좀
뭐 세력이 들어올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감으로 왠지 야 이거 크게 시세가 날 수도 있겠다. 저 혼자만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1년 11월에 3,775원이 역사적 고점입니다. 19년 7월과 21년 8월에 다 여기서 고점 맞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현 주가가 1980원인데 만약에 3,775원 장기 박스권 상단 돌파 시에 크게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금양이 대박 났는데 얘도 지금 시총이 545억이니까 10배 가도 5,40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쵸? 10배 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소형주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뭐 이렇게 어떤 주식 게임의 차원에서 이제 투자할 수가 있겠죠, 이 기업은. 그래서 한번 계속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